새벽 1시 17분. 아무도 쓰지 않는 창고에 불이 켜졌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는 며칠째 같은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착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은 매일 같은 시간에 켜졌습니다. 결국 가족은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영상을 확인하던 가족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창고 문이 열립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잠깐만, 저 사람. 가족이 얼어붙은 이유는 집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창고에 들어간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집은 한 지붕 두 가족이 살았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평범한 2층짜리 단독주택, 외벽의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대문 앞 화분에는 누가 심었는지도 모를 국화가 해마다 혼자 피어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집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특별할 것도 눈에 띌 것도 없는 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두 가족의 시간은 같은 속도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1층에는 78세 김말순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보내고 아들 하나를 키워낸 여자였습니다. 관절이 좋지 않아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었고 자연스럽게 1층이 할머니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작은 부엌에서 혼자 된장국을 끓이고 낮에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틀었습니다. 소리는 늘 낮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시끄럽다고 한 적은 없지만 할머니는 스스로 소리를 줄여가고 있었습니다. 존재를 줄여가고 있었습니다. 2층에는 아들 가족이 살았습니다. 아들 내외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자까지 셋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바쁘게 현관문을 열고 나갔고 저녁이면 지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2층에서 들리는 발소리, 물 내리는 소리, 아이의 웃음소리가 천장을 통해 희미하게 내려왔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았지만 식탁은 따로였고 현관문도 따로였습니다. 인사를 나누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누가 정한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밤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집 뒤편 창고에 불이 켜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1시 17분. 할머니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창문 너머로 그 불빛을 처음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떠 있는 작은 빛. 처음에는 착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불빛은 정확히 같은 시간에 켜졌습니다. 할머니는 이불을 끌어올리며 창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할머니의 잠을 가져갔습니다. 그 창고는 몇 년째 비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김장 재료를 쌓아두기도 하고 쓰지 않는 가구를 넣어두기도 했지만 할머니의 몸이 불편해진 뒤로는 아무도 드나들지 않았습니다. 문에는 녹슨 자물쇠가 걸려 있었고 풀 사이로 길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아무도 쓰지 않는 창고에 왜 밤마다 불이 켜지는지 할머니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나이가 들면 없는 것도 보인다는 말을 할머니 스스로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불빛을 보면서도 내가 잘못 본 거겠지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불빛은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났고 그 정확함이 오히려 할머니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착각이라면 이렇게 규칙적일 리 없었습니다. 결국 며칠을 망설이다 할머니는 아들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점심때 2층에서 내려온 아들이 물을 마시러 부엌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밤마다 창고에 누가 들어와? 아들은 컵을 내려놓으며 대수롭지 않게 웃었습니다. 엄마 꿈꾼 거 아니야? 그 한마디에 할머니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웃음 속에 담긴 건 걱정이 아니라 귀찮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습니다. 말을 꺼낸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그날 밤도 불빛은 어김없이 켜졌습니다. 새벽 1시 17분.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눈을 뜬 채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떠있는 불빛은 마치 할머니만을 위한 신호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받아줄 사람은 이 집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불빛은 한참을 켜져 있다가 언제 꺼졌는지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결국 며느리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며느리는 할머니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밥상 앞에서 멍하니 앉아있던 할머니의 얼굴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사람의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CCTV 하나 달아볼까요? 아들은 처음에 손을 저었습니다. 돈 들여서 뭘 찍겠냐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편하시게 하나만 달아드리자고. 결국 아들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저렴한 소형 카메라를 하나 주문했고 이틀 뒤 창고 앞 처마 밑에 조용히 설치했습니다. 아무도 진짜 무언가가 찍힐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아들은 설치를 마치고 올라가면서 엄마한테 이제 됐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는 말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조금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이 작은 위안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휴대폰 앱으로 연결된 화면을 무심히 터치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화면을 다시 되감았습니다. 숨을 참고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평범한 아침이 될 줄 알았던 그 시간, 가족은 화면 앞에서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영상은 타임스탬프 새벽 1시 17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두운 화면 속에서 창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손전등 하나를 들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작은 그림자. 그 걸음은 어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폭이 짧았고 몸이 작았고 무언가를 안고 있는 듯 한쪽 어깨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화면을 보며 먼저 속삭였습니다. 잠깐만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그림자의 움직임을 따라가던 눈이 멈추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창고 안을 비출 때 그 얼굴이 잠깐 보였습니다.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이 벌어졌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아내와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같은 집에 사는 아이였습니다. 그들의 아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손자. 잠옷 위에 점퍼를 걸치고 운동화 끈도 제대로 묶지 않은 채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아이의 모습이 화면 속에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이는 창고 한쪽 구석에 앉아 무언가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무언가를 했습니다. 카메라 각도로는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아이의 작은 등이 화면 안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그 등을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등이 너무 작았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혼자 그 어둠 속에 있었을 아이의 시간이 화면 너머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손자는 밤마다 몰래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부모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이불을 조용히 걷어내고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신발을 들고 현관까지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집 뒤로 돌아가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놀라울 만큼 조심스러웠습니다. 부모는 한 번도 몰랐습니다. 아이가 밤마다 집을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침마다 아이는 식탁에 앉아 평소처럼 밥을 먹었고 학교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조금 짙어진 것도 수업 시간에 졸았다는 선생님의 메모도 부모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잠이 부족한 거라고 게임을 늦게까지 한 거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한 그날 가족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아들은 하루 종일 말이 없었고 며느리는 몇 번이나 영상을 되돌려 보았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온 저녁 부모는 아이를 불렀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들킨 것을 아는 눈이었습니다. 부모는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다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대답 대신 울기만 했습니다.
소리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어깨만 떨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눈물을 닦다가 다시 흘러내리고 또 닦았습니다. 부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울고 있는 것은 아이인데 아픈 것은 부모 쪽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이의 울음이 멈춘 뒤에도 가족은 쉽게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창고에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창고 문을 열자 안쪽에서 먼지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낡은 선반 위에 오래된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구석에는 접힌 돗자리와 부러진 빗자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 바닥 한쪽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과자 상자를 재활용한 것이었고 뚜껑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동전이 들어 있었습니다. 100원짜리, 500원짜리가 섞여 있었고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 몇 장도 보였습니다. 그 옆에 페이지를 모아 판 영수증이 접혀 있었습니다. 금액은 작았습니다. 그리고 상자 바닥에 사진 한 장과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은 할머니였습니다. 언제 찍었는지 모를 사진이었고 가장자리가 약간 구겨져 있었습니다. 편지는 아이의 글씨였습니다. 줄이 없는 종이 위에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병원비. 그 한 줄이었습니다. 아들은 상자를 들고 있던 손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전 몇 개, 폐지 영수증 몇 장. 그것이 아이가 밤마다 어둠 속에서 모아온 전부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이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가 아프다는 것을,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용이 이 집에 부담이 된다는 것을, 어른들이 낮은 목소리로 나누던 이야기를 아이는 어딘가에서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아이에게 말한 적 없었지만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1층 할머니의 거실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이 소파에 네 사람이 함께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휴대폰을 꺼내 CCTV 영상을 다시 틀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두운 마당을 가로질러 창고로 향하는 작은 발걸음. 무거운 상자를 양손으로 끌던 작은 손. 상자 모서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털고 다시 상자를 잡고 창고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할머니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아이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에는 고마움보다 미안함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늙은 몸 때문에 어린 것이 밤잠을 설쳤다는 사실이 할머니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아프면 안 되니까.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작은 손을 감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창고 불은 더 이상 켜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 17분 창고는 다시 어둠 속에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불은 처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1층과 2층 사이를 갈라놓았던 보이지 않는 벽이 그날 밤 조용히 허물어졌습니다. 식탁이 하나로 합쳐졌고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대단한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것이 당연한 자리로 돌아왔을 뿐이었습니다. 아이가 모은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동전 몇 개, 폐지 영수증 몇 장. 그걸로 병원비를 낼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작은 상자는 이 가족이 오랫동안 잃어버리고 있던 것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는 일, 서로의 하루를 묻는 일, 당연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모른 채 지나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않아서 괜찮은 줄 알았던 사람, 아프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던 사람, 혼자서 무언가를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만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작은 손가락 하나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께 전해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매주 이곳에서 조용하지만 오래 남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